남학생이 있고요. 여학생이 있어요. 남학생과 여학생이 이렇게 있는 상황인데, 자, 표를 이용해서 자, 이러한 상황을 일단 해봅시다. 자, 여기가 2, 3, 4, 5라고 두고 그 다음 위에가 안경을 꼈고 안경을 끼지 않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얘가 6이고 얘가 8이고 이쪽 부분의 합산이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9가 되는 거고 얘가 5가 될 거니까 얘가 14가 되겠죠. 자, 첫 번째부터 일단 한번 살펴봅시다. 자, 안경을 낀 남학생일 확률. 남학생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하자. 안경을 낀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가 되느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14분의 얼마? 2가 됩니다. 오케이? 잘했나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뭐를 조금 보실 거냐면 이렇게 조금 봅시다. 자, 남학생일 확률이 어떻게 되느냐라고 볼게요. 남학생일 확률. 자, 남학생 생일 확률 얘는 얼마가 될 수밖에 없느냐면 그냥 계산하지 말고 그냥 적을게. 14분의 5가 됩니다. 여기까지 됐지? 됐죠? 자,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남학생 중에 얘가 특이합니다.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남학생 중에 안경을 낀 학생 을 우리가 그 확률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얘기하면 남학생 중에 안경을 꼈다. 얼마가 되지? 얼마죠? 뭐가 느껴져야 되느냐? 원래 남학생일 확률 할 때는 전체 전 사건의 개수가 14였는데, 오케이? 근데 전 사건 표본 공간이 14였는데 이 생각이 들어야 돼. 딱 한 가지만 생각하면 돼. 표본 공간이 바뀌네 라는 거를 생각을 하셔야 돼. 오케이? 표본 공간이 뭐로 변한다? 14가 아니라 5로 변하는 거. 5분의 2. 무슨 말인지 알겠어? 5분의 2입니다. 5분의 2가 될 텐데,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좀 적어볼게. 자, 표본 공간의 축소입니다. 주제는 표본 공간이 축소가 일어납니다. 뭘 구할 때? 우리가 조건부 확률을 구할 때 표본 공간의 축소가 딱 일어나면서 뭐 축소가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고 어떻게 보면 얘가 되는데 얘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얘를 남학생이 일어났을 때 안경에 낀 학생이 있을 조건부 확률이라고 불러요. 자, 근데 이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돼. 자, 남학생일 때 안경을 꼈다. 안경을 낀 조건부 확률이라고 부릅니다. 오케이? 자, 근데 왜 이걸 바로 적느냐 하면 이 바는 뭘 뜻한다? 분모를 이렇게 우리 사선으로 적으면 1분의 2처럼 2분의 1처럼 오케이? 이거를 공식적으로 이렇게 세웠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얘가 된다는 얘기고, 자, 그럼 봐. 얘를 어떻게도 표현해 줄 수 있느냐 하면 자, 이렇게도 표현 가능합니다. 자, 남학생일 경우의 수 또는 남학생일 사건을 이만큼, 그 다음에 안경을 꼈었을 때 이만큼이라고 둔다라면 남학생 중에
표본 공간이 이렇게 줄어들 거고 그들 중에 어디? 안경을 꼈으니까 여기로 표현해 줄 수 있겠지.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해 주면 어떻게도 얘기해 줄 수 있느냐? 자, 남학생일 경우의 수가 있을 거예요. 남학생일 경우의 수에서 뭐야? 남학생 중에 안경 낀 남학생이야. 또는 남학생 중 안경 낀 그 원소의 개수 인원을 분자에 올리게 돼버리면 뭐가 만들어진다? 실제로 보세요. 남학생 중에 맞죠? 남학생 중에 안경 낀 남학생이 이렇게 왔다라는 얘기고 따라서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다는 얘기야. 누구를? 뭐? 남학생인데 남학생이 뽑혔을 때 남학생 중에 안경을 꼈다라는 건데 남학생이 어디로 가요? 분모로 가죠. 남학생이 지금 분모로 가는 거잖아요. 분모로 가고 얘랑 교집합이 분자로 온다라는 얘기라고. 오케이? 자, 그런데 얘를 어떻게도 생각을 해줄 수 있느냐면 전사건으로 나눠주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의 개수로 나눠주면 표본 공간으로 나눠주면 확률로 변하겠죠. P 남 분의 뭐가 된다? P의 남 교안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자 경우에 따라서 내가 경우의 수분의 경우의 수가 편하면 이걸 쓰시면 되고 경우에 따라서 확률분의 확률로 쓰시면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됐지? 그래서 누가 더 편한지는 그때 문제마다 조금씩 다를 거니까 요게 된다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보시면 뭐예요? 남학생일 확률 그 다음에 안경 낀 남학생이잖아. 안경도 꼈고요. 남학생인 경우야. 그래서 이게 분모 분자에 올라가게 되면 요런 형태. 오케이? 됐지? 이게 조건부 확률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그래서 자 비조건 하에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우리가 어떻게 적는다? 이렇게 기호가 나타냅니다. 비조건 하에 B가 표본 공간이 되었을 때에 A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고요. 자 분모에 누가 온다? PB가 오겠죠. 그것뿐에 뭐야? P에 A 교 B가 온다는 얘기야. 끝입니다. 자 얘가 된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만약에 이렇게 됐다고 치자. 근데 그게 아니라 자 B 조건 하에가 아니라 A 조건 하에 B가 일어날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A가 일어났을 때 A가 일어난 상황에서 B가 일어날 조건부 확률은 얼마냐? 라고 물어보면 당연히 얘는 뭐예요? 바뀌었죠. 뭐가? 전사건 그러니까 표본 공간이 A로 바뀌었다는 얘기고 P 뭐가 돼? A분의 뭐라고? P B 교 A라고 적어주실 수 있다는 얘기라고. 오케이? 다른이? 이까지 됐죠? 자 이게 뭐다? 조건부 확률입니다. 얘가 조건부 확률입니다. 됐죠? 이까지 됐지? 자 한 가지 더. 그러면 이제 이 조건부 확률이랑 곱셈 정리랑 확률의 곱셈 정리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느냐라는 건데 자 이렇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조건부 확률 일단 이렇게 하시면 끝나는 거고 이제 요거에 대해서 어떻게 구할 건지 이그샘플로 좀 문제를 풀어줄 거야. 자 확률의 곱셈 정리야. 확률의 곱셈 정리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뭘 곱하느냐? 자, 사건 A와 사건 B가 동시에 또는 잇따라 일어날 확률은 자 여기서 왔었을 때 뭐예요? PB랑 누구랑 곱하면 된다? P에 B가 일어나는 전제하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곱하면 얘가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 만약에 PA를 곱할 거야. 근데 뒤에 누가 곱해지느냐? 당연히 A가 일어난 상황 하에서 B가 일어날 확률을 곱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오케이?
이게 뭐다? 이게 결국 확률의 곱셈 정리입니다. 얘가 확률의 곱셈 정리가 되더라 라는 얘기야. 이해가 됐어? 그래서 그냥 곱하기가 어떻게 등장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나타내져 있다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끝이고요. 우리 문제 잠깐만 풀어봅시다. 살짝 풀어볼게요. 자, 몇 번 보시느냐 하면 7-2번 봅시다. 이제 7-2번부터 조건부 확률을 조금씩 구해 나갈 텐데, 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 살짝씩 볼 필요가 있겠네. 자, 7-2번입니다. 하나씩 해줄게. 어느 고등학교 남학생 중에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60%이고 남학생은 전체 60%이고 안경을 쓴 남학생은 전체 학생의 20%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남학생의 확률은 얼마가 돼? 0.6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남학생인데 안경을 썼어. 안경을 쓴 남학생이죠. 남학생은 전체 0.2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학교에 임의로 뽑은 학생이 남학생이었을 때, 자, 남학생이었을 때, 그리고 안경을 쓴 부분이 될 텐데, 자, 그러면 남학생이 전제로 깔렸을 때에 안경을 쓴 학생이니까 여기에 비율이 되겠죠. 그래서 얘가 0.2가 되고 얘가 0.4가 되는데 얘랑 두 개 더해서 0.2 위에 분자에 올려주시면 되겠네요. 뭐 그럴 필요가 없죠. 그냥 답은 끝이에요. 자, 뭐라고 되어 있느냐? 남학생이었는데 그 학생 중에 남학생 중에 안경 쓸 확률을 구하여라 라고 되어 있으니까 분모에 누가 온다? 0.6. 분자에 누가 온다? 0.2가 온다 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표본 공간이 축소해가지고 지금처럼 전 사건이 0.6이 된다는 얘기야. 넘어갑시다. 자, 7-3번입니다. 자, 7-3번에 보시면 주사위에 흰 공 7개, 주머니에 흰 공 7개, 흰 공이 7개 있어요. 그 다음 붉은 공이 몇 개 있느냐 하면 붉은 공이 3개 있습니다. 흰 공과 붉은 공이 각각 7개, 3개가 있을 때, 자, 임의로 한 개씩 2개의 공을 꺼낸다. 자, 한 개씩 2개씩 꺼낸다. 한 개씩 몇 개 꺼낸다? 2개 꺼냅니다. 2개 꺼낸데, 자, 근데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꺼낸 공이 모두 흰 공의 확률을 구해보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꺼낸 공을 다시 넣지 않을 때 모두 흰 공의 확률. 자, 흰 공이 나왔고요. 자, 제일 처음에 P인입니다. 어떤 구조로 되느냐 하면 제일 처음에 흰 공이 나왔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흰 공이 나온다는 얘기는 흰 공이 나왔는데 흰 공이 나오는 거잖아. 여기 있는 게 뭐다? 이게 조건부 확률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조건부 확률이고 얘를 곱해주면 뭐가 된다? 흰 공이 나오고 흰 공이 나온다라는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구조로 이루어진다는 얘기인데 나중에는 이게 자연스럽게 굳이 이렇게 안 하더라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테니까. 자, 제일 처음에 흰 공이 나와요. 얼마가 돼? 10분의 7이 되겠죠. 그런데 뭐다? 복원이잖아요. 거기 봐봐. 아, 아니네. 미안. 복원이 아니네. 비복원이네. 그럼 어떻게 돼? 흰 공이 하나 줄잖아. 흰 공이 하나 주니까 흰 공이 앞에서 이미 뽑힌 상황에서. 맞죠? 이게 조건부 확률이에요. 이
이 단독적인 얘가 조건부 확률이지 이것들이 조건부 확률이 아니고 이 조건부 확률과 앞에 있는 확률을 곱해서 내가 원하는 뭐 잇따라 일어나는 흰 공도 그리고 흰 공이 일어나는 이 확률을 구하는 걸 뭐라고? 곱셈 정리라고 부릅니다. 얘가 곱셈 정리입니다. 그래서 9개 남았고 6개 남았죠. 계산해 주면 되겠지. 이게 답입니다. 다 하실 수 있을 거니까 뭐 계산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꺼낸 공을 다시 넣을 때 라고 되어 있어요. 꺼낸 공을 다시 넣는데 자 P 흰이야. 여전히 P 흰이 되는 거고 곱하기 P에 흰이 앞에 나왔는데 다시 흰이 나왔고 얘가 뭐예요? 얘는 복원이에요. 얘는 비복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거 10분의 7이고 나왔고 다시 넣기 때문에 얘는 뭐가 돼? 다시 10분의 7이죠. 그게 뭐다? P의 흰, 교 흰이 되겠지. 둘 다 흰이 나올 확률이 이렇게 구성된다 라는 얘기고 뭐 구조적으로 이렇게 구성된다라는 걸 이제 조금 엄밀히 중학교 때 했었던 걸 조금 엄밀히 다른다라고 보시면 돼. 근데 물론 다른 차원도 있겠지. 자 7-4번 봅시다. 자 이제 7-4번부터 조금씩 풀어보자고. 7-4번이야. 문제 한번 읽어봅시다. 3개 당첨제비를 뽑아서 10개 3배 당첨제비 그러니까 3개가 당첨이고 나머지 꽝이 몇 개 있다? 꽝이 필요 없다. 뭐 아까 전에 이거 전체랑 동일하네. 주머니에서 A가 임의로 한 개를 뽑고 다음에 B로 한 개를 뽑을 때 다음을 구하여라 라고 돼 있고 A가 하나 뽑고요. 그 다음 B가 뽑는데 자 한번 뽑은 거는 다시 넣지 않는다 그랬으니까 비복원입니다. A가 당첨자비를 뽑을 확률을 구하시오.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는데 그러면 A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은 어떻게 되느냐? 자, 요 사건을 라지 X라고 둬서 뭐 문제는 막 풀려 있을 거라고. 그럼 PX야. 여기 있는 A가 당첨제비를 먼저 뽑을 확률 그 사건을 X라고 두면 PX는 뭐가 된다? 굳이 적는다면 10분의 3이 되겠지. 이제 안 적을 거야. 이제 요까지만 딱 적고 필요할 때만 기호로 나타낼게요. 필요할 때만. 자, 그 다음 두 번째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그럼 봐. 왜? 왜 찍은 거야? 우리 3시, 우리는 4시간. 그래. 일단은 화요일 날 전화고. 네. 자, 여기에서 보자. 이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두 번째 봅시다. 두 번째 물으면 조금 달라요. 두 번째 물으면 조금 다른 게 뭐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자, B가 당첨제비를 뽑을 확률이야. 자, 그러면 봐. 자, 들어보세요. 그러면 이게 어떤 상황이 일어나느냐면 B가 당첨제비를 뽑을 사건을 내가 그냥 Y라고 둘게요. Y라고 두시면 경우가 어떻게 나눠지느냐? 자, 이렇게 나눠집니다. 자, 결국 내가 원하는 거는 뭐가 되느냐? 자, Y가 당첨제비를 뽑는 건데 문제는 두 번째 당첨제비를 뽑는 건데 어떻게 되느냐? A가 당첨제비를 뽑아가지고 Y 뒤에 있는 B가 당첨제비를 뽑을 수도 있긴 하겠지만 맞죠? 굳이 그러니까 가끔씩 서술형이야. 선생님들 이래내니까 이거 적어야 되는 경우도 가끔씩 생겨요. 가끔씩 표현하라고. 사건 A를 이렇게 두고 사건 Y를 이렇게 두고 난 다음에 이거 이를 그냥 하면 되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경우가 두 가지밖에 없잖아. A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B가 당첨을 뽑을 경우도 있을 거고
A가 당첨 제비를 뽑지 않았을 때 B가 당첨 제비를 뽑을 경우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그거를 굳이 서술형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라는 경우가 있어서 한번 적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가 P가 있을 거고 당첨 제비를 뽑지 않았을 때, 오케이? 뽑지 않았을 때 누가? B가 당첨 제비를 뽑는 경우야. 오케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되겠네. 아, 뭘 해주셔야 되느냐? 일단은 당첨제비 뽑고 X가 당첨제비를 뽑았을 때 Y가 당첨제비를 뽑는 경우의 수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맞죠?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는 거고. 아, 야, 이거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네. PX요. 그러니까 얘가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는데 P에 뭐를?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는데 Y를 뽑는 경우예요. 오케이? 이렇게 나눠줘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된다는 얘기고 뭐 이제 적으면 되잖아요. 첫 번째 얼마가 되는데? 7분의 3이 되겠지. 얘가 7분의 3이야. 곱하기 두 번째는 얼마가 된다? 6분의 2가 되겠지. 6분의 2라는 수치가 얘이다라는 걸 아시면 됩니다. 오케이? 됐지? 자, 그다음 두 번째 얘는 뭐가 돼요?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으니까 7분의 얼마가 되겠어? 4가 되겠죠. 7분의 4고 당첨제비를 뽑지 않았으니까 일단 뽑았으니까 전체 제비수는 줄어들 거고 내 뭐하냐? 미안 10이죠. 9죠? 오케이? 됐지? 10이고 9고 여기 같은 경우에도 10입니다. 10분의 4 그 다음에 얼마가 돼? 9분의 저기 같은 경우에 10분의 4가 아니죠. 10분의 6이 되겠네. 맞죠? 아 10분의 6이 아니죠. 10분의 7이 되겠네. 이거 왜 4라고 적었지? 이해할 수가 없네. 10분의 7입니다. 10분의 7. 10분의 7에다가 꽝을 뽑았다라는 얘기고 이제 여기에 뭐 9분의 3이 오겠죠. 이렇게 곱해주고 이렇게 곱해줘서 계산해 주시면 된다. 오케이? 잘했어?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 두 개를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셔서 이제 그냥 풀어도 되겠네. 이제 표시 없이 그냥 할게요. 표시 없이 그냥 할 거니까 필요하면 기호로 나타낼 거고 표시 없이 그냥 합시다. 7-5번입니다. 주머니에 흰 공 3개와 붉은 공 3개가 들어있다. 그리고 흰 공이 3개 들어있고 붉은 공이 2개 들어있대요. 이 주머니에 3개 공을 꺼내어 색을 조사한 후 되돌려 놓고 이 공과 같은 색을 하나 더 주머니에 넣은 다음에 됐죠? 이 주머니에 있는 6개 공 중에 임의의 공의 2개를 꺼낸다. 2개 공 중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준다? 지금과 같은 경우에 케이스가 두 가지가 되겠죠. 제일 처음에 흰 공이 나올 수도 있고 제일 처음에 붉은 공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얘가 나왔어. 얘가 나오게 되면 결국에는 흰 공이 몇 개가 만들어지냐면 4개 만들어지고 붉은 공은 2개 만들어지겠네. 이 케이스에서는 흰 공이 몇 개? 3개 만들어지고 붉은 공이 3개 만들어지는 거야. 이 상황에서 다시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하면 뭐가? 거기 보시면 이제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이죠. 적어도 1개가 흰 공일 확률. 이 경우를 여기서도 각각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첫 번째 케이스와 두 번째 케이스를 나눠서 얘랑 얘랑은 배반 사건입니다. 얘가 일어나면 얘는 안 일어나겠죠. 그래서 각각의 확률을 구해가지고 더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야. 자, 첫 번째 얼마가 된다? 얘부터 먼저 적어볼게요. 1번부터 먼저 적어본다면 5분의 얼마? 3.
됐죠? 5분의 3입니다. 그리고 나서 5분의 3이니까 이렇게 됐다는 얘기지. 이렇게 되는 상황인데 자 여기서 몇 개 꺼낸다? 6개 중에 2개를 꺼내는데 자 적어도 한 개가 흰 공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얘는 어떻게 해주면 되겠어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62에서 빨간 공 2개 꺼내는 경우 한 가지를 빼주면 되겠죠. 오케이? 끝이겠지. 이해되세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네. 자, 그 다음 두 번째 봅시다. 자, 여기에서는 빨간 공 2개를 꺼내는 거니까 5분의 2라고 적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그 상황에서 이렇게 만들어졌으니까 6개 중에 2개가 되는 건데 자, 뭐 전체 경우의 수에서도 이만큼 얘 빼면 되겠죠. 적어도 하나의 흰 공 나오면 되는 거니까 62에서 뭐다? 32를 빼주시면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저거를 각각 더해주시면 된다. 잘했죠? 그 다음에 7-6번 봅시다. 여기다 적어줄게요. 상자 A에는 흰 공 2개, 붉은 공 4개 들어있고 상자 B에는 흰 공 3개, 붉은 공 2개 들어있다. 상자 A에는 흰 공이 몇 개? 2개, 붉은 공이 몇 개 들어있느냐? 4개 들어있어요. 그 다음 상자 B에는 흰 공이 몇 개 들어있느냐? 흰 공이 3개, 붉은 공이 2개 들어있어요. 이렇게 2, 4, 3이 이렇게 돼 있는데 A, B 중 임의로 한 개를 택하고 여기서 중요하죠. A, B 중에 한 개를 택하네. 그럼 무조건 뭐가 붙겠어요? 2분의 1이 붙습니다. 2분의 1이 붙는다는 얘기고 자, 택한 상자에서 임의로 공을 2개 꺼낸다. 자, 택해가지고 2개를 꺼냅니다. 자, 흰 공 1개와 붉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흰 공 1개와 붉은 공 1개가 나올 확률을 구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 그럼 봐. A에서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B에서도 나올 수 있으니까 A가 나오는 경우 하나 선택해서 구하시고 B가 나오는 거 하나 선택해서 구해주시면 되겠지? 바로 해볼게요. 먼저 A, B 중 택해야 되니까 2분의 1 맞죠? 2분의 1 그러면 여기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흰 공 1개, 붉은 공 1개 선택한다는 얘기니까 6개 중에 2개를 뽑는데 흰 공 중에 1개, 붉은 공 중에 1개니까 2 곱하기 4가 되겠죠. 첫 번째 거 하나. 이가 됐지? 첫 번째 거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흰 공, 붉은 공 하나 선택을 하는데 자 2분의 1 일단 붙을 거고 얘도 얼마가 되느냐 5C2가 되겠네. 그 다음에 흰 공 중에 1개, 붉은 공 중에 1개 그래서 3 곱하기 2가 되겠지. 그렇지? 보다 더해주시면 되겠지. 이게 확률입니다. 더해주시면 되는 거고 자 근데 나온 공 흰 공 1개와 붉은 공 1개가 이었을 때 그러니까 흰 공과 붉은 공이 나왔었을 때에 흰 공 1개, 붉은 공이 나왔었을 때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택한 상자가 A1 확률을 구하시오. 이게 무슨 말이냐 흰 공 1개와 흰 공 1개와 그 다음에 붉은 공 1개가 나오는 거야. 붉은 공 1개가 나오는 거야. 이만큼 있다라고 치면은 그 상황은 딱 두 가지로 귀결되겠죠. A에서 흰 공, 붉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고 B에서 흰 공, 붉은 공이 나왔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상황들 중에서 이 상황을 전체 사건, 표본 공간으로 봤었을 때 흰 공, 붉은 공이 어디? 여기에서 나왔을 확률을 구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게 조건부 확률이 되겠죠. 다시 묻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주면 된다? 얘를 해주면 되겠지. 얘 2분의 1 곱하기 6C2분의 2 곱하기 4 더하기 2분의 1 곱하기 5C2분의 3 곱하기 2가 표본 공간, 얘가 표본 공간, 그리고 어디? 얘가 분자로 올라오면 되겠죠.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C2분의 1 곱하기 4 이게 답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래서 전체 분의 얘가 올라온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어디?
7-7번입니다. 7-7번이야. 요거하고 좀 정리 좀 할게. 자, 두 개의 볼트를 만드는 어느 공장에 두 대의 기계 A, B가 자 뭐라고요? A, B 각각 생산량이 이렇게 되고 각 기계에 생산된 제품은 얘가 불량품이라고 한다. 자, A의 생산량이 있고 생산량이 얘가 0.4가 되겠네. B가 0.6이 됩니다. 자, 이렇게 된다 그랬고 각각의 제품에서 5%가 불량품이야. 그다음 여기 같은 경우에는 3%가 불량품이에요. 자, 임의로 하나 꺼낸 제품의 불량품일 확률을 구하시오라고 돼 있는데, 자, 불량품인데 그 불량품이 A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고 B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잖아요. 맞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불량품이 꺼내졌는데 A에서 불량품일 수도 있고 B의 불량품일 수도 있으니까 A의 불량품일 건 얼마? 0.4 곱하기 0.05가 되겠지. 이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B의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가 되는데 0.6 곱하기 0.03이 되겠죠. 이까지 됐어? 자, 그런데 이게 첫 번째 문제의 답입니다. 불량품일 확률이 얼마냐? 이거랑 두 개 더해 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1번이야. 그런데 임의의 제품 중에 임의로 꺼냈을 때 불량품이었을 때 얘가 불량품인 상황에서 이 제품이 A에서 만들어질 건데 얘가 되겠죠. 끝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전체 표본 공간이 줄어서 각각 구하는 것 중에 일부가 답이 된다. 그게 그 느낌이에요. 지금 같은 경우에. 그래서 0.4 곱하기 0.05 플러스 0.6 곱하기 0.03분의 그렇지. 얘가 분자가 올라오는 거야. 이게 분자가 올라오는 거야. 오케이? 됐지?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전체 표본 공간 자체가 줄어가지고 자, 요게 전체가 될 때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을 묻거나 아니면 여기에 해당하는 비율을 물을 때 답을 해주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고, 자, 연습 문제 몇 개만 봅시다. 연습 문제 몇 개만 보고 조금 쉬었다 갈게요. 어디 보시느냐? 7-7번 봅시다. 연습 문제 7-7번 볼게요. 자, 5회에 1회의 비율로 잃어버리고 돌아오는 버릇이 있는 K군. 그래서 모자를 잃어버릴 확률이 얼마나 된다? 5분의 1입니다. 자, 그런데 K군이 A, B, C 집을 차례대로 방문했대. A, B, C 집을 차례대로 방문하고 자, 거기 봤을 때 뭐라고? 모자를 잃어버렸다. 모자를 잃어버린 게 전제입니다. 그러면 모자를 잃어버렸을 때 자, 모자를 잃어버렸대. 자, 모자를 잃어버렸는데 A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B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고 C에서 잃어버렸을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자, 첫 번째. 근데 문제에서 뭐다? B 집에서 모자를 잃어버렸대. 그럼 이 비율을 뜻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셋 다 구해가지고 여기 위에 분자에 얘를 올려주면 되겠죠. 그럼 봐. A에서 잃어버릴 확률 얼마? 한 방에 잃어버려야 돼. 5분의 1이죠. 근데 B에서 잃어버릴 확률은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인 이유는 알 거라고 봐. 그다음 제일 끝에 C에서 잃어버리려면 5분의 4 곱하기 얼마? 5분의 1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 다 더해가지고 이게 분자로 올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어요?
그래서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 더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분의 위에 얼마? 5분의 4 곱하기 5분의 1이 되더라. 이게 답입니다. 오케이? 됐나요? 그래서 125 곱해서 정리해 주시면 답이 나오겠죠. 조금 쉬었다가 다른 주제로 좀 넘어갑시다.